3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판세는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도 시작되죠. 여야는 남은 일주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엔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복지정책 등 사회 분야가 주제인데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배우자 문제를 놓고서도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정치교체와 통합정부를 이룰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했는데요. 서울시장 출마 등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금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죠. 국민의힘은 잡탕연합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는 예정됐었다고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건데요. 안 후보 측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지지를 철회한 임명진 목사는 정권 교체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했고 후원회장인 김동길 교수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시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단일화 이슈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TV토론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백반장,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정말 이제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전히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많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조사 가능일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반영한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조사 결과는 제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는 소위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밤과 내일 일제히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내일도 자세히 분석을 하겠지만 일단은 초접전 박빙 판세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네, 전문가들도 그렇고 각 당의 의견도 비슷한가요? 네, 이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은요. 오차 범위 내에 초초 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거라는 어느 선거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번엔 특히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이제 각 당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뉴스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시작은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류 실장, 남은 일주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후보들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네, 일단 집토끼를 확실히 챙기면서도 역시 중도층과 부동층 집중 호소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승부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영남과 충청을 공략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잠시 후에 TV 토론도 열리지만요. 오늘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세로 맞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황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리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죠. 막판 판세는 종이 한 장, 초박빙 상태라는 게 여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결정적 하루 22만 명 고작 6살
마지막 김정주 별세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대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제 곧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던 왕관의 주인이 가려집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에 따라서 오늘 2일 조사한 것까지만 발표가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불가능하죠. 과연 마지막 조사에선 누가 웃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조금 앞서는 것 같긴 한데 역전이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회에 1점 차이예요. 야구로 치면은. 네, 9회 말 투아웃에 1점 차이. 두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40%대까지 각각 올라붙었습니다. 양측의 지지층이 총 결집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안개 속 판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나온 뉴시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3.1, 윤석열 46.3, 그리고 윤 후보 46.3%, 그러니까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3.22%포인트 차로 앞서 있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격차가 다소 커졌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지지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지지하겠느냐라고도 물었습니다. 88.7%가 계속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답했고요. 바뀔 가능성도 있다, 9.6%, 잘 모르겠다, 1.7%였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최종 공략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이 10%가량의 부동층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의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44.6%, 윤석열 50.3%로 집계됐습니다. 정말 팽팽한 접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선거 처음 겪어봅니다. 한판승 3개를 받는 승리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지와 격려, 이 모습 보니까 이미 이번 대선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 나온 서울경제와 칸타코리아의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44.1, 이재명 34.1%로 이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파국을 맞은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조사를 실시했고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에 이런 이슈가 한 3번 있었습니다. 힘이 강한 쪽하고 약한 쪽이 있으면 팽팽할 때 힘이 강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안 돼도 돼도 안. 자, 이제 오늘까지 조사를 마친 진짜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 1위가 대선에서도 이긴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와 실제 대선 결과를 비교해보면 15대 대선부터 9대 대선까지 모두 마지막 여론조사의 1위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여야는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응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 응답해야 우리 후보가 승리한다. 이렇게 막판까지 기세를 몰아가는 겁니다.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나가는가, 장악하는가. 거기만 관심 있다? 실전은 기세야. 기세. 자, 지지율은 지지율이고 실제 투표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금요일에 나란히 투표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최대한 많은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응답한 것,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45.6%가, 국민의힘 지지자에선 19.5%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저희는 이기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픽입니다. 결정적 하루입니다.
자, 이제 대선 당일까지는 매일매일이 결정적 하루가 될 겁니다.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거나 말실수를 한다거나 이 작은 행보 하나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부를지 모를 일입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우리가 한말에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본군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다. 딴 생각보다 그냥 이상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편회, 그리고 윤 후보는 일본 자위대 진입 관련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마지막 TV 토론 날, 주제는 사회 전 분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루고 싶은 모든 주제를 다 끌어올 수가 있겠죠. 유세도 미룬 채 열공 중인데요. 이 채점은 오늘 밤 다 같이 직접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는 당 지도부가 대신 나섰습니다. 송영길은 오는 3월 5일 사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으로는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사표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 송영길 사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표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표, 가슴에 품은 그 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정말 요새는 말로 별다 줄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역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해달라 강조를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늘어서 대구의 확진자를 수도권으로 이송할 수 있느냐고 권영진 시장이 물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입에 담고 선거가 급해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마지막 일주일 민주당은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이 경제 대통령 통합이란 키워드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집토끼 영남, 캐스팅보트 충청, 그리고 수도권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 단일화 프레임에 선을 긋고 유일한 흠결 없는 후보, 또 능력 있는 후보로 차별화를 시도 중입니다. 21세기 대통령은 그냥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것인가 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새 후보의 정책은 뭐가 누구의 정책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진보 진영의 후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저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전부 보수에 가서 경쟁하고 있어.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의 44% 집 없는 서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후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세 번째 픽 갈까요? 22만 명,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방역 패스 해제 첫날인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8만 명이 넘게 폭증한 21만 9,241명을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2만 명을 넘어섰고요. 위중증과 사망자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잠정 중단 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덕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총리는 백신이야말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며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일상화된 돌파 감염, 부작용 우려에다가 방역 패스까지 없어진 마당에 굳이 추가 접종해야 하냐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거인 확진 시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까지 없어진 마당입니다. 더욱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없던 일로 하면서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고작 6살입니다. 자,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이 구급대원들이 축 늘어진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작 6살의 아이였습니다.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Пидор гнойный, чтоб он сдох. 두 번째 회담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먼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는데요.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는 정부 청사 건물과 민간 시설, 아파트까지 미사일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은 심각한 오판을 저질렀다. 자유세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We spent months building coalitions of other freedom-loving nations in Europe and the Americas, from America to the Asian and African continents, to confront Putin. 자, 마지막 픽입니다. 김정주 별세입니다. 국내 게임업계 벤처 1세대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이사가 향년 5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머물던 중에 지난달 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임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 이사는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해서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틀을 만들었고요. 또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등 연이어 다양한 게임을 흥행시켰습니다.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대한민국을 게임의 종주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TV토론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20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초접전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소개한 서울경제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6.3%, 이재명 후보가 43.1%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각각 6.7%, 1.9%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대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조사도 있었습니다. 칸타코리아가 서울경제 의뢰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44.1%, 이재명 후보가 34.1%로 이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 10%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는 7.8%,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2% 순이었습니다. 또 1%에서 2% 이내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진영의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제 이쪽이 더 이 판세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프린트 용지 한 묶음 해놓으면 종이 한 장 딱 빼는 그 차이. 3천만 명이 투표한다고 보면요. 예. 1%가 30만이거든요. 예. 퍼센트 차이도 사실은 살떨리는 차이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훈식 선대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가느냐의 싸움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야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그날 함께 치러지잖아요. 그 얘기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동안 속보가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백 반장. 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정치 1번지 종로의 경우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자신을 함께 선택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종로에 민주당은 직접 후보를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이 삼선의 종로구청장 출신 김영종 후보가 있는데요. 이 최재형 후보를 겨냥해서 종로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는 사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구청장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 4당의 단일 후보로 나선 정의당 배복주 후보도 이 진보당 최초로 종로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초 쪽은 어때요, 조멘토? 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됐죠. 서초갑은 5개 재보궐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이 맞붙은 곳입니다. 민주당 이정근,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초구청장을 놓고도 겨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대결입니다. 그때는 조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구민들의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은 국민의힘 김학용, 정우택 후보의 당선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는 민주당 백수범,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국민의힘 출신인 도태우, 주성영, 임병헌, 도건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22만 명에 달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코로나가 이번 대선의 큰 변수로 지금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관련 법정이 개정돼서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사전 투표일인 5일과 대선 당일인 9일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6시 전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선일인 9일에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1, 2주 사이에 정점에 도달할 것 같다는 게 방역당국의 예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예상한 정점은 35만 명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더는 확진자 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미 절대적인 수치가 추적과 격리 등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따라서 한정된 인력을 활용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거리 두기를 앞당겨서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역 패스 중단에 이어서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사적 모임 가능 인원 6명과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을 더 풀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방역 패스도 폐지했는데 왜 영업권 제한만 지속하느냐 이런 자영업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번 주 논의를 거쳐서 금요일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가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정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선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오늘 새학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역시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됐는데요. 각 학교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을 3% 또는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놓고 자율적으로 가감을 해서 전면 등교 방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원격 수업도 하게 되는데요. 전체 등교 제한 등을 일부 원격 수업이나 또 전체 등교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각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대선 일주일 앞으로 종이 한 장 차이 초박빙 지속입니다.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오히려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죠. 연세대 김동길 명예교수가 안 후보의 양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동정부론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박근영 전 유경재당 이사장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끝내 무산된 야권 단일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그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임명진 목사 등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라며 지지를 철회했죠. 안 후보의 후원회장인 연세대 김동길 명예교수는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5년 뒤에 새 대통령이 나는데 그거는 오늘 양보하는 사람이 그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게, 이걸 먼저 선언하고 나서는 사람이 여담 시대의 주인입니다. 안 후보의 완주 결심에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 애초에 안 후보가 던진 여론조사 경선 요구 무리수였다는 입장이죠. 그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게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뭐 안철수 후보의 바람일지 모르고 뭐 그 측근들의 바람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단일화 무산의 책임도 안 후보에게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기 소신이 뭐 국민 경선이다 뭐 이런저런 소신이 있으면 두 사람이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안철수 후보가 거부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 경선 문제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라. 글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그럴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권 대리인들 사이에 단일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또 여론조사 방식을 뭐 역선택을 막고 할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도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단일화 결렬의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후보와 지도부에 있다는 응답이 50.4%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애초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처럼 들리겠습니다만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인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 왜 바로 안 만났을까? 네. 일단 만나서 대원칙 첫 번째 단일화는 어떻게든 해낸다는 거 하고 그리고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두 가지 원칙 정도만이라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양 후보가 만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게 계속 아쉽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프가 나가지 못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일화 결렬 책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지도부 50.4% 절반을 넘었습니다. 협상 카드로 당 대표직을 내놨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슬쩍 꺼내 들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 있거나 비중 있는 거라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을 전제로 한 당대표 자리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라니까요. 이 대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안 후보가 원한 게 자리였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단일화란 말에만 매몰이 돼서 안 후보의 단일화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나를 세웠습니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안 후보는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죠. 이를 위한 정치 교체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자리 나눠 먹기식 구태 정치로 단일화 문제에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뭐 내가 연대 보증 서주면 밥을 사줄게, 차도 태워줄게 이게 아니고 연대 보증을 하면은 나는 보란 듯이 이 사업을 성공할 거고 너한테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어.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부터 설득해야 무슨 연대 보증에 사인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여러 번 뭐 단일화, 여러 번 뭐 철수를 했으면서도 양보를 했으면서도 본인 자신이 자리를 얻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무슨 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안철수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게 사실은 이 단일화 논의가 양쪽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윤 후보의 단일화 인식, 신뢰만 있으면 딱 10분이면 가능하다고 했었죠. 글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엔 저스트 10미닛은 너무 짧은 시간인 듯합니다. 더욱이 안 후보는 윤 후보가 그려갈 대한민국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죠.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기승전 사퇴, 단일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후보 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두 분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죠. 다만 단일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안철수 고사 작전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또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당 안팎의 압박 속에 안 후보는 윤 후보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죠. 원론적인 이야기다. 단서를 달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말한 중요한 의제. 단일화 담판에 앞서 윤 후보가 던질 정치 교체 카드. 과연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주냐, 또 철수냐, 또다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안 후보. 어느 쪽이든 정치적 고민이 클 듯한데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준석 대표의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듯 싶습니다.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밝혀오셨던 것처럼 각자 완주하는 노력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교체, 통합 정부론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연대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이 후보 지지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원한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하면서 재차 지지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지지 선언을 평가절하했는데요. 특히 김동연 후보를 향해선 이번 대선에 나왔었지 존재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김동연 후보하고 뭐 정책 연대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얘기 듣고서 그때서 맞다 김동연 후보도 이번 대선에 나왔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의미 없는 행동들이고요. 그럼 그나물이 그 밥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물결이 아니라 오염된 물결에 합류를 했다.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낫다. 응수를 했습니다. 저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이쪽은 뭐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저는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보죠. 이 후보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죠.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국민의힘은 잡탕이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조원진 대표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그걸 말로 꾸며서 국민들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 박근혜 씨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후보와 아스팔트 사나이 조보의 이 조합, 누가 봐도 어색한 그림이란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떨까요? 진짜 친문이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인석조정의 조국 수호로 윤석열에게 진 빚을 저희가 갚아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개가 갸웃한 건 매한가지인 듯 싶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단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박빙이라는 게 살얼음이잖아요. 예. 우리 저 프린트 용지 한 묶음 해놓으면 종이 한 장 딱 빼는 그 차이. 이른바 박빙의 승부. 다만 국민의힘은 조금 더 야유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결렬되고 나서는 보수층의 투표율이 좀 높아지겠다는 느낌을 위기감 갖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훨씬 있는데. 더 득표 격차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윤석열이 이긴다. 민주당도 현재 2에서 3% 지고 있다. 열세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윤 후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지와 격려, 이 모습 보니까 이미 이번 대선 끝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벌써 대선 이후 예산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인간관계입니다. 법과 원칙도 있지만 예산 확보하고 지역사업 확보하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지역 국회의원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과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철기 의원한테 잘 보이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사업과 예산이 좌우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아직 대선일까지는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죠.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조금 전에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들리기는 야유라고 들린 것 같은데 여와 야 중간으로 들린 거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유인데요. 제가 발음상 약간 발음이 잘못된 거죠? 네. 자,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기치로 공동정부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이슈를 토론하자, 논의하자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교체 논의를 위한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선을 비롯한 정치개혁 이슈를 놓고 여야 당대표가 논의하자는 건데요. 송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저와 이준석 대표 간의 정치개혁 토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것을 통해서 진지하게 국민이 바라는 욕구를 좀 수용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오는 내일부터 6일 사이에 정개특위를 열고 9일 대선 투표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입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6월 지방선거 전에 기초의원 3, 4인 중대선거구제를 확정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의 정개특위 소집 요구를요, 진정성 없는 제안이다 일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대표의 제안에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민주당의 정치 교체 주장을 대선용 꼼수다 날을 세웠습니다. 높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언어 장난,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의 말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 말하는 정치 교체니 시대 교체니 하는 것들이 정권 교체라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명령을 회피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분장시키기 위한 이게 요사스러운 언어 장난이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소집에 응할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정개특위 단독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을 본 뒤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난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하고 끝났잖아요. 오늘 바로 후보직에서 물러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정치 교체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했죠. 네, 김동연 후보 정치 공학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교체와 기득권 깨기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차선으로 이 후보를 선택했던 겁니다. 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3차례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적어도 기득권 깨기와 양당 구도 깨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의지를 표명했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지지해준 분들의 취지를 끝까지 살려서 당을 유지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본인은 현재로서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제3지대를 표방했었죠. 정의당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김동연 후보가 양당 정치 타파를 얘기했는데 말을 바꾼 거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교체론도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보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투표율을 코앞에 두고 정치 개혁을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현장표를 흔들겠다는 거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앞섰다면 정치 개혁 이야기를 꺼냈겠느냐라는 겁니다. 각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도왔던 표철수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일부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박정희의 추진력과 홍준표의 결기 있는 언행을 닮은 이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표 전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언론혁신특보단장으로 합류해서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의 일부 일탈이라면서 홍 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당시 홍 의원의 전국적인 대표 총괄 조직 동행은 이미 홍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홍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 길 찾아서 가는 걸 막을 길이 있나? 제가 해줄 수 없는데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야권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또 측근들은 아주 완강한 그런 입장이죠. 다만 아까 임명진 목사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후원회장 김동길 교수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후폭풍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당원들은 탈당을 선언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당 최명희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이 호남 국민의당 당원들이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 10년간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당을 지켜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만 안겨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단일화를 걷어찼다. 단일화 제안은 단일화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안철수 후원회장 양보해야. 김동연 박근명 이재명 지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상황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정치보회가 끝나고 잠시 후 8시부터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선거 막바지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오늘 토론 역시 뜨거울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슈퍼밴드2 우승자 크랙실버의 투표 독려송 비전 어게인이었습니다. Let's go with stamp라는 가사처럼 이제 곧 투표를 하러 가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채널 고정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 마지막 TV토론이 있는데 JTBC에서 생중계합니다. 오늘 상황실은 미리 보는 TV토론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사회 분야 토론입니다.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의 백미, 서로 치고받는 주도권 토론도 있죠. 가장 먼저 예상되는 쟁점은 젠더 문제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쟁점이 됐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 두 후보 젠더 문제를 놓고 의견차가 커 보입니다. 다시 또 이 분열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편갈라서 한쪽 편들고 한쪽을 공격합니다. 나라를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고 1년에 뭐 30조씩 쓴다고 합니다. 그거 조금만 우리 안보에 다시 돌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저쪽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에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놨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폐지보다는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윤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의 입장이 비슷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 외에도요, 다른 젠더 이슈들도 다뤄질 가능성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인데요. 노동 역시 이 후보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이슈죠. 최근 늘어난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좀 있는데요. 이 후보는 이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윤 후보는 중대재해법과 주 52시간 노동 등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또 다소 적을 때 이거를 평균해가지고 인력을 대체하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는 건 심상정 후보죠. 노동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여야 후보를 향해 노동 없는 대선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선거가 아니라 노동이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선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또 다른 노동계 이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놓고 윤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한 윤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노동이사제는 찬성하시고 타임오프제도 찬성하시고 또한 고용세습은 반대하시고 저는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직접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후에 이뤄지는 첫 대면입니다. 두 후보의 관계에 주목이 되는데요. 정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이재명의 주장과 안철수의 주장, 심상정의 소망이 같다고 했던 이 후보와의 관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관계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이미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모두 까기 신공으로 씬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새 후보와 본인은 다르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어필하고 있죠.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정지 받은 그런 그 가게가 이름 바꿔서 다시 영업 재개하는 거 똑같아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양당이 다 공이 같이 쓰고 그다음에 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자리에도 솔직히 저 빼고 다 메이드 민주당 아닙니까? 네, 오늘 토론에서는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초유의 박빙 판세, 대세 없는 대선이기 때문인데요.
앞선 토론에서도 나왔던 대장동 의혹 역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남욱 변호사가 시장님이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 공개를 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네진 자금,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의 재선 운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남 변호사의 검찰 조서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여야 공방이 벌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측근이 아니라는 유동규 본부장을 곁에다 불러놓고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대장동에 대해서 혹은 일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1,000억 원만 있으면 대장동은 관심 없다고 말한 저희는 또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이 가능성 운운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라인 일부 검찰이 허위 사실을 흘려 대선 직전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네, 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여야 공방도 있습니다. 서로 자료를 제출해라, 안 된다, 그럼 저것도 공개해라, 이런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즉 양쪽 시력이 달라서 이 군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을 당시와 이 검사 인용이 될 당시 자료를 비교해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민주당은 이 부동시 판정을 받은 윤 후보가 당구는 500이고 골프도 잘 치며 또 야구 스윙도 잘한다, 이런 공세를 폈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범죄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자주 얘기하는 이 소년공 경험, 사실은 소년범 혹은 소년원 경험 아니었냐, 이런 일각의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 공방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공개해달라, 제출해달라라고 하는 자료는 군 면탈 의혹 관련된 자료입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차라리 자료를 제출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나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출하고 열람시키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판결문 그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소년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 범죄 수사 경력 자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방의 의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짓말 여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사 경력 자료 이거 같이 좀 열람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공방 끝에 법무부가 오늘까지 관련 자료 열람해 주도록 하기로 했는데 결국 오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오늘 토론의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공세를 펴고 있는 건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김 씨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등재됐었다는 의혹에 이어서요.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내놓은 주식 물량을 32초 만에 김 씨가 모두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계좌의 이 접속 IP가 같아서 이른바 통정 매매, 즉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한 정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은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도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김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환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맞받았는데요. 법무부 장관에게 왜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꾸준히 물어봤는데 실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으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를 리드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겁니다. 지금. 소환 조사 여부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수사의 본류였다면 검찰에서 그냥 안 온다고 해서 두고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제가 그 소환 여부, 소환 통보 여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조차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 그냥 그것을 다시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김 씨의 주식 거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윤 후보의 말 바꾸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손해를 봤다, 거래가 없었다는 윤 후보의 과거 해명, 손해 번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당연히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아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김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이력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비판의 칼날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3.1절 기념사의 한 대목을 문제 삼은 건데요.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첫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냐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아니냐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자 갈라치기라면서 날선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해오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업적을 거짓과 위선의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감히 폄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공들이고 있는 이 호남, 전북 군산소를 직접 방문하고 또 이 후보와 같은 날 K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대선 여야의 공방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니면 말고식 말잔치가 벌어진다면 중도층, 부동층을 중심으로 정치 혐오 혹은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 늘어날 겁니다. 여야 정치권의 발언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8시 네 후보의 마지막 토론 JTBC와 함께 하시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 박빙 판세가를 변수될까? 불꽃 튀는 네거티브 공방. 오늘 TV 토론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이제 류정아 실장이 이제 중간에 속보를 반영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법사위에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자료를 공개할 그럴 예정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에도 관련 내용이 좀 알려질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 자료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병역 관련된 부동시 관련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관련 자료는 제출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서 이 자료 열람 관련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 부동시 관련 자료밖에 가져오질 않아서 이재명 후보 자료도 같이 열람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에서 개인정보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건데요. 장 의원은 이 후보의 자료에 뭐가 있길래 법사위원장이 지시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걸 안 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린 구석이 있어서 못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야당 측이 의도된 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수사 경력 자료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장 의원의 말처럼 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야는 다시 경찰청에 이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를 요구를 해서 내일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와 함께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이제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요. 저희가 정리해서 정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 토론 이제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요.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그런 공방전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차 토론 때 그 외교안보 관련 발언을 놓고서 논란이 있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추가가 됐는데 청와대도 관련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 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또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공식 트위터에 귤 사진이 올라와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귤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한 얼굴이 그려진 귤 사진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전쟁을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곧 내려졌는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윤 후보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부인 김건희 씨가 관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개사과 논란까지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귤 사진이 오렌지 혁명을 지원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 오렌지 혁명 끝난 지가 언젠데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윤석열 후보 공식 SNS인데 캠프 관리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이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집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써져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 그 귤에. 제가 그거는 부인이 관리하는 거죠. 개사과 때처럼. 윤석열 후보를 또 비판하는 발언들이 여권 인사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한 말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에 대해선 까불지 마라며 말폭탄을 주고받을 것이고 일본하고는 위안부의 합의를 되살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집약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올 것이고 유니클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만 윤 후보가 집권하면 무엇이 걱정되느냐라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는 걱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유 전 이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여론을 본 게 아니고 조사를 본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의 강점, 머리가 좋은 것이라면서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을 뽑을 때 9번 만에 됐고 이 후보는 300명을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이런 말도 했었죠. 윤 후보가 합격할 당시에도 합격 인원이 300명 안팎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약간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 그 우리가 그거 동의는 못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존중은 해야지.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뱃살 좀 빠졌나 이러면 숨 멈추고 이렇게 보잖아. 그 셔터 딱 누르고 나면 다시 배가 흘리잖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네티즌들을 고발한 점을 문제 삼았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이 홍보용으로 만든 일명 이재명 게임에 이 후보 측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참여해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에선 이 네티즌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드루킹을 못 쓰게 돼 강제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루킹을 못 쓰게 돼서 여론 조작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강제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 여론사 문 닫게 하겠다고 말하는 후보, 조폭의 그림자가 주변에 어른거리는 후보인 만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대선 토론 관계로 오늘 뉴스룸은 저녁 7시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직후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토론 유 실장? 네. 목소리가 갈라져요. 오토류로서 챙겨야 돼요.